네, 안녕하세요. 이제 형법, 법학개론, 경비도사 법학개론 형법 세 번째 영상 시간인데 우리 한번 복습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죄수 배우고 강론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고 강의 수가 4강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형사법 같은 경우는 기출까지 하면은 6강 정도 되겠죠. 법학 일반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이제 법학 일반이 헌법이랑 같이 제가 섞어서 말씀해 드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는요, 큰 틀입니다. 큰 틀. 국가기관이 형벌권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제 민사기관으로 가면요, 형사법 같은 경우는 국가 vs 사람으로 나눠진다면은 민사법 같은 경우는 사람 vs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가 더 쉬워진다. 그리고 또 노동법이나 공법 이런 거는 뭐 국가 대 사람, 사람 대 사람, 법인 대 법인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일 중요한 거는 형법은 죄와 벌이다. 죄와 벌.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죄와 벌은 법으로 정해라. 법으로 정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이 판사가 모든 걸 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재판, 우리 보시면은 사법 기관과 또 검찰 기관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사법부와 그리고 검찰 기관 이런 거 다르다. 법무부는 여러분 법무부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법무부는 행안부 소속이에요. 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다 이제 읽어보면 다 와닿으실 거거든요. 자, 법률주의. 법으로 정하자. 그래서 관습 판례 조리 같은 경우는 형법에 있어서 법원성이 부정된다. 그런데 민법 가면은 관습이나 판례, 조리 이런 걸 쓸 때도 있고요.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하급심을 기속하기도 한다. 자, 다시. 자, 법률주의. 그러니까 원칙은 원래 죄형 법정주의니까 형법만 따르는데 재판할 때에는 이제 같은 사실관계, 비슷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판례를 따르기도 하더라. 그 명령과 규칙은 법원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형법 시행령, 형법 시행규칙 이런 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 유추해석 금지를 외우실 때 당연해석, 물론해석과 같이 외우면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소는 검찰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검찰이 기소할 때 왜 기소를 할까요? 이 사실관계를 자기가 해석해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잘못된 행위더라. 물론 이건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겠죠. 근데 법원에서는 야, 이거 너만의 유추해석이잖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너가 물론 해석이라고 해서 나한테 기소 왔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너 유추해석 한 거야. 형법은 유추해석 안 되는 거 알지?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적용되더라. 유추해석이 적용되더라. 이러한 이유는요. 검찰은 법원 전문가고요. 우리 당사자주의라고 했죠. 재판은 당사자주의.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 법적으로 더 약하고 또 법적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적용이 있어서 좀 약하다. 그래서 유추해석을 적용시켜줘서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는 해준다. 비슷한 게 또 신법주의. 자, 원래 법은 행위시주의다. 행위시주의. 자기가 잘못됐을 때 잘못을 저지른 그날 적용됐던 법을 따른다. 그런데 신법으로 인해서 법이 경해졌다든지 처벌이 없었으면은 이거를 피고인한테 적용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불륜죄. 10년 전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당시에는 불륜죄가 있었으나 지금은 불륜죄가 폐지되었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재판하려고 보니까 죄가 없어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더라. 형법 허락 불소급의 원칙. 이렇게 뭐 소급표 금지인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때 소급 적용된다. 명확성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반된다. 자, 절대적 부정기형. 절대적으로 형법의 형량을 정해놔라. 부정기형 금지다.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이 금지인데 말이 좀 어렵죠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놔라. 절대적 부정기형을 하지 마라. 부정기형은 정기형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정기형이란 형량을
법에다가 정해놨다. 요 뜻이에요. 형량을 법에다가 정해놨다. 부정기형은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형량을 법에다가 정해놓지 않았다. 우리 제형 법정주의니까 벌을 정해놔야겠죠. 그래서 부정기형 금지다. 부정기형 금지다.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리고 넘어가시고요. 자, 적용 범위. 이거는 일단 시간적 적용 범위. 이거 이전에 사실 인적 적용 범위라고 해서 우선 사람이 돼야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시작하는가 라고 해서 형법은 진통설입니다. 진통설. 산모가 태아에 대해서 진통을 느낀 순간부터 이 태아를 사람의 객체로 봅니다. 민법은요. 민법은 전부 노출설입니다. 사람이 전부 다 태어나야지 권리가 생깁니다. 차이가 뭐예요? 민법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라든지 이제 법적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권리겠고요. 형법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보호 객체가 되는가.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인데 태아를 죽이면은 낙태죄라는 걸 아시나요? 옛날에 낙태죄가 있었죠. 그래서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분을 하려면요. 만약에 산모가 진통을 느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의사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살인죄가 되겠죠. 근데 진통을 느끼기 전이다. 그럼 태아이기 때문에 낙태죄로 봅니다. 그 차이가 중요해? 이렇게 해야죠 좀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대신에 민법은 전부 노출설. 그러니까 뱃속에 있으면은 아직 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한 단계. 우리 법학개론 일반 강의를 기억하시면요. 태아한테는 권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왜냐하면 전부 노출하지 않았으니까 유산 상속이라든지 태아가 이제 뱃속에 있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수술하다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태어나고 난 뒤에는 또 청구권이 생깁니다. 다시 유산 상속권이나 이런 건 태아한테 인정이 되고요. 또 태어나고 나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체가 된다. 객체가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 아까 말씀해드린 거고요.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의가 보충 적용. 형법에 있어서는 국적법에 있어서는 속인주의가 원칙이고 속지주의가 보충 적용. 자, 보호주의는 내외 국통 유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내한죄가 일어났다던가 통화, 우리나라 화폐를 위조하는 거 이런 거 처벌해야겠죠. 우리나라 보호를 위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보호주의를 하고요. 세계주의는 테러 단체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없애야 해.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이거 문제는 말씀해 드렸고요. 자, 외국에서 죄를 지었다 이러면은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산입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산입한다. 옛날에 산입할 수 있다 였다가 이중처벌 개념이 되어서 산입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잘 읽어지실 거라 믿고, 혼자서도 읽을 수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범죄 행위 성립 요건은 구위책 처소라고 해서, 구위책 처소라고 해서요. 구위책 처소라고 해서, 구위책은 이따 다시 말해드리면 되고, 처벌 요건과 소천 요건 볼게요. 자, 처벌 요건은요, 친족 상도례입니다.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는 벌하지 않는다. 왜? 식구니까. 자, 소추 요건은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둘의 차이는 뭔가요? 친고죄는 내가 고소를 해야지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내가 고소를 하건 말건 기소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를 벌하지 않겠다고 표현을 해줘야지 재판이 취소가 돼요. 만약에 취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불벌이 안 돼요. 이건 형사소송법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폭행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A란 사람이 B를 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가해자, B가 피해자, A가 피고인, B는 피고인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폭행죄로. 그러면 법원이 물어봐요. A한테. A씨, 이 B를, B씨, A씨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했을 때 B가 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한데요. 애매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은 우선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심에서 이 사람 폭행죄 했으니까 뭐 징역 1년 땅땅땅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일단 기판력이 생겨요. 그래서 땅땅땅 때리고 난 뒤에 이제 피해자가 잠깐만요. 저 이 사람 벌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이제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좀 웃기죠 이게. 이거는 사실 좀
개념이 이 반의사 불불자라는 개념이 좀 안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할 거면은 뭐 좀 추가 설명을 해서 1심 재판 전 반의사 불벌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또 반의사 불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든지 그것까지 애매한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형사소법 가면 알게 되는 거고 기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또 제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명예훼손죄랑 사자 명예훼손죄 차이도 있고요. 친고죄 같은 경우는 사모의 비밀 이렇게 외우시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협박죄, 폭행죄. 옛날에는 강간죄도 반의사 불벌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간죄는 폐지되었죠. 무조건 벌합니다. 강간죄도. 그리고 또 재산죄에 있어서도 친족 상도료가 있습니다. 작물범, 본범, 그리고 또 절도범. 절도범이 본범이고 피해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작물범과 피해자, 작물범과 본범이 있습니다. 작물범과 피해자가 만약에 근친이다, 같이 사는 식구다. 그러면은 우리 처벌 요건 가면요, 이거는 벌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같은 식구끼리 훔쳐먹는 건 벌하지 않는다 해서 만약에 근친이다 그러면 벌하지 않고요. 원친이면은 친고죄처럼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기소를 할 수 있다. 작물범과 본범이 근친이다, 가족관계다, 근친이다 이럴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내 아들이 물건을 훔쳐와서 저한테 파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줬어요. 왜냐, 아빠니까. 에이씨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또 같은 식구니까 라는 개념으로 필요적 감면, 필요적 감면 하고, 이제 구2책 위 책에서 구성 요건은 뭐 다 알죠. 이제 사람을 죽인 자, 사람을 폭행한 자 이런 죄나 법조문에 있는 거고요. 위법성과 책임을 논하겠죠. 해서 위법성 같은 경우는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은 조각이고요, 아니면은 없습니다. 또 양해랑도 구분 바랍니다. 양해는 승낙이랑 달라요. 자 위법성 조각 사유는요, 승낙이 있고요. 또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승낙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친구한테 야, 지우개 좀 빌려줘 해서 지우개를 빌려서 잠깐 지우고 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지우개를 가져가자마자 친구가 야, 너 내 물건 몰래 썼지? 아, 내 물건 가져가서 쓰고 있네? 너 절도죄. 요런 거 안 된다고요. 예. 왜냐, 내가 가져가라고 미리 승낙을 해줬으니까. 자, 그래서 승낙은 위법성 조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면요, 벌하지 않습니다. 벌 X. 근데 사후 승낙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알겠죠? 양해와 승낙의 차이는요, 양해는 개념이 좀 유사한데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당연히 뭐 받아들여지는 성질,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판례가 안 떠오르고 일반적인 시험에서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양해는 승낙으로 갈 필요도 없다, 당연한 거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 가지고. 자,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요, 부정 대 정입니다. 긴급 피난은요, 부정 대 정, 정 대 정 다 되고요. 얘는 이제 보충성이 얘는 조금 상당성을 따집니다. 상당성. 내가 만약에 주먹을 휘둘렀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 자식 나한테 주먹을 휘둘러, 나 정당방위 이러면서 칼을 꺼내 들어요.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근데 긴급 피난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보충성을 보고요, 얘는 보충성도 봅니다. 보충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만 그런 걸 따지겠죠. 이제 어느 정도로 막연히 뭐 잘못된 그런 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반대가 되었겠네요. 얘는 상당성, 얘는 보충성을 본다. 잘못되었나 안 되었나. 또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이런 걸 따지겠죠.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과잉이냐 아니냐, 과잉 정당방위냐 아니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감경 사유지, 임의적 감면, 임의적 감면이고요. 얘도 야간으로 가게 되면요, 벌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고요. 뭐 정당행위는 당연히 직무상 행위고, 자구행위는 스스로 붙잡을 거. 내 돈 빌려서 떠나가려는 사람한테서 외국으로 도망치려는 사람한테 야 가지마 이렇게 해서 잡는 정도 이런 거 됩니다. 책임 같은 경우는요,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랑 아이고 죄송합니다. 책임, 책임,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아니하고요. 심신미약자, 농하자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필경, 필요적 감경, 얘는 임경, 임의적 감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지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 그리고 범죄 종류 이것도 딱 읽으면 되고요. 주거 침입 미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식범이고 고동범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수범,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는 자수가 아니라 스스로 손으로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간접정범은 뭐라 그랬죠? 간접정범은 의사가 간호사를 시켜서 사람한테 독극물을 주사한다. 그러면은 의사는 간호사를 도구로 썼다. 의사는 간호사를 도구로 썼다. 그래서 의사가 간접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간접정범이 되면은 이미 간호사를 통해서 죽인 거기 때문에 자수범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안 죽였으니까. 반대로 의사가 직접 손으로 독극물을 주사했다. 그러면은 자수범이 되겠죠. 자수범. 자, 신분범 이렇게 쭉 있고요. 부진정 신분범. 부진정 신분범 같은 경우는요, 진정 신분범에 대해서 가중 처벌 되냐 안 되냐, 감경 되냐 안 되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신분범은 업무상 배임죄 뭐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배임죄 자체가 진정 신분범이고요.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부진정 신분범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뭐냐? 자, 배임죄 조문을 보면요. 배임죄 조문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문을 다 알면 좋은데, 배임죄 같은 경우는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배반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업무상 배임죄는요, 타인의 사물을요 처리하는 게 직업인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뭐냐? 얘는 부동산 계약 같은 거, 부동산 계약이 있어서 중도금 받으면은 이 사람 명의로 넘겨줘야 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웠다, 이런 건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직업인 사람,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이사 같은 사람들이 회사를 배신해서 회사한테 손해를 주고 내가 돈 챙긴 거, 이런 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죠. 그런 사람은 배임죄에 비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 신분범, 부진정 신분범 와닿을 거라 믿고요. 구성 요건에 가서요, 이제 자기범과 부자기범. 자기범은 행한 자, 부자기는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게 전시집다태거. 전시집다태거라고 해서 5개 있다 그랬어요. 전시집다태거. 전시집다태거. 태거불응죄, 전시명령 불이행죄, 집단명령 해산 불이행죄, 다중해산 불이행죄 이렇게 있습니다. 다 부릉부릉하네요. 부릉부릉 다 불응하는 죄들이죠. 자, 그리고 또 부진정 부자기범이 있습니다. 부진정 부자기범 같은 경우는요, 부자기를 해서 자기를 침범했다. 그걸 부진정 부자기라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인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보증인의 의무, 보호인의 의무 이렇게 아셔도 되고요. 엄마가 애를 지켜야 하는데 애기한테 밥을 안 줘서 죽였다. 부진정 부자기범. 부진정 부자기범. 이 부자기범 5개 빼고는 나머지 모든 범죄는 부진정 부자기범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고요. 우리나라는 상당 인과관계설로 나뉩니다. 이 문제로 나왔었는데 기출문제, 조건설, 상당 인과관계설, 합법칙 조건설 이렇게 3개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설은 if설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사람을 안 죽였다면,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없었다면, 만약에 내가 오늘 여행을 갔더라면, 만약에 내가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더라면, 만약에 내가 1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무한히 확장되기 때문에 깨졌고요. 합법칙적 조건설은 이론에는 맞아요. 왜냐면은 책임질 수 있는 일만 책임지겠다 해서, 저기 나무 아래로 가볼래? 야야 좀만 더 옆으로 좀 가봐. 잠깐만. 그런데 벼락이 내려쳐서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벼락을 조종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고, 요새 우크라이나 사건 있죠. 우크라이나 같은데
야 내가 너 여행 보내줄게 했는데 우크라이나로 보내버린 거예요. 전쟁이 나서 죽어버렸다. 이런 거는 제가 이 정세를 보고 간 거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게 합법적 조건설인데 현재 판례는 뭐다? 상당 인과관계설이다. 왜? 상당선만 있으면 다 처벌을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편하다. 법원이 편하다. 자 고의, 확정적 고의. 자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고의는 처벌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불확정적 고의입니다. 불확정적 고의는요 결과 발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내가 받아들이겠다. 용인설. 자 다시 결과 발생을 모른다. 결과가 일어날 건 알지만 내가 이렇게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칼을 휘둘러요. 칼을 휘두르면은 죽던가 안 죽던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확정적 고의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용인설이고요. 여기서 에이 죽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얘도 뭐 확답은 안 하는 거죠. 불확정적 고의 하나니까. 하지만 미필적 고의는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이거고요. 인식 있는 과실은 설마 죽겠어? 이런 거예요. 설마 죽겠어?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인식 있는 과실의 대표적인 예는요. 여러분들 부메랑 같은 거 던지면은 돌아오지만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게 대표적인 얘기죠. 예. 내가 걔랑 산책 가서 원반을 던진다. 그러면 걔가 물어가지고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원반을 탁 달려가다가 언덕에서 탁 물어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물어오라고 던졌는데 이 개녀석이 가다가 이제 갑자기 소세지가 있어서 옆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반이 사람한테 맞았다. 이런 거는 인식 있는 과실로 보면 되겠죠.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예시가 좀 잘 맞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과실범, 주의태만, 업무상 이런 것도 있고요. 결과적 가중범이 되겠습니다. 과실범. 과실범이 과실치사 치상이라면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가 중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원래 기본 범죄는 고의, 그리고 중한 결과는 뭐다? 고의가 아니다. 자 다시 원래 이건 어려운 개념이라 그랬죠. 결과적 가중범. 자 폭행 치상이 돼버렸다 해볼게요. 폭행이 상해로 도달했다. 자 그럼 폭행은 얘는 고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해죄가 발생한 거는 과실이라고 해서 기본 범죄는 고의고 발생한 사실은 과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주건조물 방아죄에 있어서 처벌이 모호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해서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 이 나오더라. 자 여기서 용어 한번 또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부진정이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자귀범, 부자귀범, 부진정, 부자귀범. 참 잔인하네요. 신분범, 부진정, 신분범, 진정, 신분범. 결과적 가중, 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게 우리나라의 용어의 문제인가 한문의 문제인가 모르겠는데 부진정이란 말이 같이 들어갔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확 와닿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범과 부자기범을 구분하고요. 부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침범하는 게 부진정 부자기다. 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존속 살해죄 이런 게 있겠죠. 존속 살해죄. 부진정 신분범은요 거기서 더 가중 처벌이 되는 거. 그래서 낙태죄라든지 업무상 낙태죄. 보시면요 낙태죄는요 산모가 태아를 낙태하면 낙태죄가 되거든요. 근데 의사가 낙태를 도와주면은 자기 업무인데 낙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낙태죄가 옛날에 있었어요. 부진정 신분범. 자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원래 고의랑 과실을 처벌하는 거고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는요 고의 과실이 원칙인데 고의로 중한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가 대표적이더라. 원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란 죄는 없었고요. 방화죄만 있었는데 살인을 하려고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라는 죄를 만들 수밖에 없더라. 치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 과실로 도달했다 이런 뜻인데 이름은 치사상이지만 그 성질은 고의더라. 이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경찰 시험 문제. 자 위법성.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으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거 아까 쭉 말씀해 드린 거고요. 아까 넘어갔고요. 자,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는 자기 또는 친족이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있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같은 경우는 자기 또는 타인입니다. 그래서 긴급 피난 같은 경우는요. 지방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그 본질에는 안 됩니다. 본질에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는 삼자가 우리 지방은 너무 별로야. 사람도 많이 없고 서울에 사람 뺏기기만 하고 참 우리 지방은 못났다니까.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해요. 자기 지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 자식 봐라. 내가 사는 이 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네. 정당방위! 뭐 이런 게 이렇게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건 돼요. 제가 사는 이 지방에 있는 구청 건물, 이 구청 건물에 누군가가 폭탄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 이거는 이 구청 건물을 손괴죄로부터 보호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다. 야,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재밌잖아, 이런 거 알면은. 네. 그리고 안 나와요, 사실. 이 정도는 이제 법학 전문적인 형법이나 이런 걸 과목으로 다루는 파트에서만 나오고요. 이 법학개론을 다루는 파트에서 안 나옵니다. 자, 공범, 불능범, 불능미수. 불능미수는 불미스럽수다. 수단과 대상의 착오고요. 임의적 감면. 행위가 못되면은 벌하고요. 감경에서 벌하고요. 행위가 못되지 않으면요. 착하면 면한다. 자, 불능범은 원래 벌하지 않습니다. 자, 공범론, 정범, 경범. 이거 다 와닿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다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범과 방조범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업무로 인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감독자인데 밑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방조를 했다든지 또는 교사한 경우에는요. 업무로 인한 교사는 2분의 1 가중이고요. 업무로 인한 방조는요. 정범의 형으로 합니다. 자, 요건 안 나왔었는데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간접 정범, 교사범, 방조범 이렇게 쓰면요. 원래 얘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고요. 원칙이. 얘는 종범의 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감경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범이 아니니까. 맞나요? 네, 맞네요. 근데 이 업무 관계로 교사범이 업무 관계로 부하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가령 국회의원이 자기 비서한테 시켜서 뇌물을 받아오려 했다. 그럼 업무상 교사범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정범보다 2분의 1을 가중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도와준 거죠. 감독자가 부하 직원을 도와준 거. 부하 직원이 뭐 나쁜 행위를 하려 했는데 말리지 않고 도와줬다 이러면은 행위가 못했으니까 너가 감독자인데 올바르게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으니까 정범의 형으로 한다. 자, 좀 뭐 처벌 자체를 외우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경찰 시험에서는 내더라고요. 이제 한 30분 정도 복습을 한 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많죠. 제가 제대로 못한 게 있다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댓글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도 보충을 하길 바라고. 이게 말장난이긴 한데 이걸 알고 나야지 형법 총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범론 지나서 재수론 지나가기 전에 형벌론 가기로 했죠. 자, 형벌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요걸 아셔야 돼요. 사무, 진금, 벌구, 과몰 해서 우선 신체형이 있고요. 재산형이 있고요. 명예형이 있습니다. 해서 명예형 같은 경우는요. 자격 상실,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넌 명예가 더러우니까 공무원을 할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재산형 같은 경우는 벌구, 과몰, 벌금, 구류, 과료, 몰수겠죠. 몰수는 전부 다 빼앗는 거예요. 범죄나 위험한 물건, 범죄로 인해서 이득한 부당한 이득 이런 거 다 빼앗는 거고요. 과료는 중요한 게 과태료랑 다르다. 과태료는요. 행정처벌상, 행정처벌입니다. 행정벌상 가져오는 거고요. 과료는 형법상의 벌입니다. 얘는 2,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얘는 5만원 이상. 구류는요. 1일에서 30일입니다. 자, 이 구류 말고 벌구, 과몰,
사무진금 벌 구류. 구류입니다. 구류. 죄송합니다. 구류. 이렇게 외우시고요. 30 이상이면요 징역이나 금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벌구 과몰이 좀 외우기 귀찮을 텐데 외우셔야 합니다. 문제로 내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왜 중요하냐? 안 외워지니까. 자, 그럼 나머지 신체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류가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자, 사형, 죽이는 거, 무기징역, 영원히 가둬두는 거, 징역, 갇혀있는데 노동하는 거, 금고, 갇혀만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원칙상 1년에서부터 죄송합니다. 1개월 이상에서부터 30년 이하를 징역이라 합니다. 근데 가중하는 경우에는요 50년까지 가능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금고도 마찬가지겠죠. 1개월 이상이라 했으니까 1개월 미만은 뭐다? 구류다. 구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이러면은 형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많이 보신 거고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그리고 또 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우선 이게 저는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었는데 저는 암기부터 일단 말해드립니다. 3513 이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리고 선고유예는요 집행유예 받은 적이 없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요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형의 선고이기 때문에 1년일 거예요. 2년인가요? 잠시만요. 네. 1년 이하입니다. 1년 이하. 1년 이하의 형에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자, 우리 형벌, 재와벌. 형법에서 재와벌에 대해서 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까 복습 쫙 했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벌까지 온 거예요, 벌. 이제 벌을 내려야겠다. 너 벌 받아라.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으니까 너 벌 받아라. 요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벌 받아라인데 벌 받아야 하는데로 끝날 때가 있어요. 벌 받아야 하는데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내가 너 지켜볼 거야 하는 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되겠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되겠습니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요 3이니까 3년 이하의 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또 1년에서부터 3년 사이의 기간 집행유예 가능. 얘는 2년이 경과된 때에 면소된 것이겠죠.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 합치면요 유예기간 지나는 거에 대해서는 1, 2, 3 1, 2, 3이 다 들어가더라 이러면 잘 외워집니다. 1, 2, 3 근데 3513이기 때문에 2가 선고유예겠구나 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우리 경비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청원경찰 격걸사유를 보면요 18, 피파 5, 집유 끝 이선자 행배추 302 아동 성 103 아동은 영원히 결격.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청원결찰 결격 사유거든요. 공무원 결격 사유기도 하고. 그래서 18세 미만인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요. 피성년인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가능합니다. 원래 피한정 후견인은 안 됐었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가능해요. 피성년 후견인이 뭐예요? 이건 민사재판, 가정법원을 통해서 가정법원에서 너는 혼자서 법적 판단을 못하니까 보호인 데리고 다녀 하는 게 피성년 후견인인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그보다 덜한 거. 파산 선고. 자, 파산 선고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못 갚아서 파산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안 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자. 2년이 지난 자. 죄송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이겠네요. 끝난 사람이고요.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난 자. 요게 이선자에서 2선 되겠네요. 요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네. 야, 너 고작 이거 하려고 2, 3분 날래 본 거야? 아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르쳐 준 때부터
좀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횡령, 배임, 추행죄 저지르면은 300만 원 벌금이거나 또 2년 지나야 되고요. 성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사람은 또 3년 동안 결격이구나. 아동 관련된 거는 영원히 결격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죠? 너 지켜볼 거야까지 왔다 그랬죠? 너 벌 받아야 하는데 지켜볼 거야. 그래서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지켜보는 거고요. 집행유예는 1년부터 3년 사이의 기간을 징해서 집행유예를 하는 건데 얘는 면소된 것으로 보고요. 얘는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죄가 있다고 확정을 내버린 거예요. 얘는 죄가 있지만 형의 선고를 하지 않겠다. 형의 선고를 하지 않겠다. 자, 차이가 뭘까요? 자, 우선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수사, 기소, 재판까지 가야 됩니다. 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되니까 2, 3부 정도 간략하게 법학 일반에서도 알려드린 건데 우리 제 사실관계. 자, 폭행입니다. 폭행. A가 B를 폭행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발생하면요. 수사, 기소, 그리고 또 재판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 검찰이 하고요. 기소는 검찰이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판. 그러면 1심, 2심, 3심이고요. 2심, 3심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형벌의 일종입니다. 형벌의 판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 보시면은 만약에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아까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1심 재판 전, 그러니까 판결 전에 이 사람 벌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가 안 되고요. 판결을 받은 겁니다. 판결을 받은 건데 너는 2년 동안에 집행유예로 하겠다 하면요. 집행유예를 할 때는 형량을 명시를 해야 돼요. 자, 너 폭행죄 저질렀으니까 집행유예 기간 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사고를 안 치면은 그대로 풀려날 거고 사고 치면은 1년 형벌 살아야 돼. 이런 게 집행유예고요.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요. 이 형벌 자체를 선고하지 않는 거예요. 형벌 자체를 선고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면소된 것으로 본다. 2년이 경과한 때는 이 소송, 이 선고, 원래 재판할 때는요, 선고유예를 할 때는요, 그 판결의 선고를 할 때는요, 죄송합니다. 판결의 선고를 할 때는요, 적용되는 죄와 그리고 또 형량을 정기를 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근데 그 형벌 형량을 선고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이러면 이제 처벌 조건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다 말씀해 드렸고요. 가석방은 요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못 외우고 있는데 한번 외우기 바랄게요. 자, 우리 금고는 1년에서부터 30년, 1개월 이상에서부터 30년, 가중시에 50년까지 가능하더라. 무기는 영원히. 근데 무기는 20년을 지나야지 가석방이 가능하고요. 유기는 3분의 1을 경과해야 한다. 3분의 1. 좀 까탈스럽네요. 벌금 또는 가료는 병과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징역이나 금고를 하면서 벌금형도 같이 매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죄수입니다. 죄수. 이게 끝나야지 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죠. 자, 죄수는요. 일단 상상경합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면은 편해요. 상상경합. 1개의 의미로 2개의 결과. 야, 이게 도대체 뭔데? 자, 봐봐요. 이거랑 비슷한 게 법조 경합이 있고요. 그냥 경합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런 거 어때요? 폭행을 했는데 공무원을 폭행했다. 자, 이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는요. 공무를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를 방해할 의사로 폭행만 하면 되거든요. 공무원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갑자기 음주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음주 측정하고 있는데 나 술 안 먹었어 이러면서 경찰을 팍 때려요. 갑자기 한 대를. 그러면은 경찰도 사람이니까 폭행죄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잖아요. 자, 하나 행위로 2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럴 때는 상상경합이라고 해서 중한죄로만 처벌하면 됩니다. 중한죄. 그럼 공무집행방해죄가 더 중하기 때문에 요 하나만 적용이 되겠죠. 이런 거를 상상경합이라 합니다. 자, 법조경합은요. 1개의 행위인데 2개의 법조가 적용되는 거. 얘는 아예 다르고요. 얘는 아예 2개의 결과가 나온 거고요. 얘는 하나 행위인데 2개의 법조를 적용하려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런 거 제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살인죄와 존속살인죄가 되겠죠. 예. 요런 거는 존속살인죄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중한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신분으로 인해서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존속살인죄 하나만 적용됩니다. 법조 경합. 여기 경합범 같은 경우는요, 법익이 달라요. 네, 사기와 절도, 사기와 배임. 아까 우리 배임죄 말씀드렸죠. 배임죄. 그리고 또 사기죄. 자, 사기죄는요, 기망, 착오에 빠뜨려서 자기가 재물상, 재산상 손해를 가고요. 자신은 이득을 봅니다. 얘는 타인의 삶으로 보는 사람이 타사가 손해를 입히고 자기는 이득 보는 거. 요거를 배임죄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경합범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부동산 공인 중개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중도금 받도록 막 안내주고 중개해줬는데 저한테 돈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들고 날랐다. 들고 날았으면은 이제 돈 준 사람에 대해서 사기죄도 되고요. 집을 팔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럼 경합범이기 때문에 경합범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고요. 얘는 어려워요. 엄청 어렵고 판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죄수가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상상 경합과 경합의 차이, 법조 경합의 차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후단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후단 경합. 이게 경합범 조문을 보면요, 처벌시와 행위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요. 선이 그것이나 클립보드. 아이고. 여기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요. 요때 행위를 했고요. 요때 재판을 했고요. 요때 또 나온 거예요. 여기에 가령 뇌물죄를 봅시다. 뇌물죄는 단일한 의사로 기간이 길면은 하나의 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특정 공무원한테 밥을 계속 사주는 거예요. 너 이거 건축 허가 좀 내주라 이런 식으로 밥을 계속 사줘요. 그러면은 365일일 거 아니에요. 그럼 365번 사줬는데 이거를 365 뇌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뇌물죄로 볼 것인지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뇌물죄로 보겠죠. 예, 보겠죠.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판시인 거예요. 재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걸리고 기소까지 됐는데도 계속 뇌물을 주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난 벌 받아도 되니까 허가 받아서 돈을 챙겨야겠다 해서. 그럴 때 얘를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 후단 경합범으로 나눌 것인지. 예, 왜냐하면 경합범으로 나누게 되면요 2중에 1 가중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포괄일죄로 봐야겠죠. 단일한 의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예시로 적용되는 법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뇌물죄가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죠. 뇌물죄가 있으면은 뭐 배임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횡령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기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뭐 협박죄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하다가 재판을 왔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뭐 협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관계로 인해서 너 고발해버리겠다, 고소해버리겠다, 너 나한테 뇌물 받은 거 이거 허가 안 해주면은 내가 터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요 재판으로 또 묶고 가야겠죠. 같은 그걸로 가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재판이 하루만에 안 열려요, 여러분. 자,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던데, 재판 같은 경우는요, 우리 기소하고 이제 재판 열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심 갈 거 아니에요, 제일 지방법원 가서. 근데 이것도 공판기일이 나뉩니다. 자, 1차 공판기일, 2차 공판기일, 판결일, 이렇게 보통 나뉘거든요. 그래서 2차 뭐 이전에는 또 공판기일 가기 전에는 또 그 뭐 영장 실질 심사 아니면은 뭐 실질 심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구속 적부심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요때 1차 때는 보통 뭘 하냐 가면은 모두 절차가 열립니다. 해서
피고인은 누구누구고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검사 이 사람 왜 기소하려는 거예요 하면은 뭐 검사가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이러한 사고를 쳐서 기소를 합니다 하고요. 피고인한테 대해서는 이제 피고인한테 잘못 있다고 안 해요. 법원은 안내 MC 같은 개념으로서 자 그러면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쪽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피 묻은 칼이 나올 테고 피가 묻은 옷이 나올 테고 또 타고 간 자동차 아니면 집 근처에 있던 뭐 CCTV 영상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서로. 나는 이거를 증거로 쓰겠습니다. 이런 걸 증거로 쓰겠습니다. 증거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2달 뒤에 또 2차 이게 열려요. 증인 신문이라든지 신문 아니면 피해자 신문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판결일까지. 그러니까 1심 재판 자체가 2달 동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단 경합범 개념이 있더라. 후단 경합범.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자, 형벌론에 있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야, 너 아까 마지막이라며. 죄송해요. 각특루 법경작. 각특루 법경작. 이렇게 해서 각칙, 특칙, 누범, 법조경합, 경합범, 장량, 법관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 조문에 의한 형벌 만약에 폭행죄를 저질렀으면 1년이라 돼 있다. 그럼 1년을 때리고요. 특칙, 특가법으로 가는 거죠. 폭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단체 폭력법에 걸리더라. 그래서 1년형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2분의 1 가중하더라. 그러면 1년에 2분의 1 가중하면 1년 반이죠. 근데 또 이제 또 누범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년 전에도 폭행을 했더라. 그럼 넌 누범 가중해서 3개월 더 가중할게. 1년 9개월. 근데 법적 공학까지 또 가요. 폭행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존속 폭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가중 2년. 자, 이제 경합범까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존속 폭행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폭행으로 인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공갈까지 쳐버린 거예요.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사기. 공갈은 이제 폭행이 흡수가 되니까 사기를 쳤다 해볼게요. 폭행을 하고 사기까지 쳤더라. 그러면 경합범이야? 그럼 너 사기보다는 폭행이 더 못했지. 너 2분의 1 또 가중 3년 하고 야 내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너 누범이고 출소한 지도 며칠 안 됐고 생긴 거 보니까 흉악하고 뭐 문신도 있고 또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네. 넌 내가 보기에는 5년이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형벌에 대한 정기형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려면은 이 순서에 따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구성 요건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누범이나 법조경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경합범 죄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법과 마음이라 되어 있으니까 형법의 원칙 이런 걸 알아야겠죠. 이렇게 해야지 형법 총론 일반 파트가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형법 배우는 거에 비하면은 진짜 한 2%? 1% 정도 내용인데 저도 이 정도밖에 몰라가지고 근데 경비조사 법학개론 시험에 있어서는 80% 90% 알려들었다 보시면 되세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강론 배우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